제가 지금 이태리 타일이랑 중국산 타일 샘플 하나씩 들고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사실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오른쪽이 이태리 타일 아닐까요? 사실 이게 중국산 타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연동의 홍철균입니다. 오늘은 욕실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욕실은 매일 100리터 이상의 물을 쓰는 공간입니다. 습기가 늘 있다 보니 곰팡이나 냄새, 세균 번식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고 미끄러지거나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욕실의 크기는 대부분 1500에서 2100 정도밖에 안 되는 협소한 공간이에요. 이 안에 양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까지 이게 다 들어가다 보니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저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화장실 인테리어 하면서 대체 얼마 정도의 비용을 써야 하는지 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은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욕실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욕실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타일이 아니라 조명입니다. 호텔식으로 멋지게 욕실 인테리어 한다고 비싼 타일 많이 고민하시는데 욕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조명입니다. 같은 공간이더라도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우아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실 화장실은 비싼 이태리 타일, 안방 화장실은 그냥 가성비 타일 썼을 때 어디가 더 예쁜지 실제로 보면 그냥 조명 세팅을 더 잘한 게 예쁩니다. 특히 화장실은 우리가 손에 닿고 마주하는 공간의 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매우 가깝잖아요. 때문에 조명을 잘만 연출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조명의 만족도는 더 극대화됩니다. 그럼 욕실 조명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화장실 천장은 소방배관, 배기관, 오수관, 하수관 같은 여러 요소가 많습니다. 이 배관이 만약 한쪽으로 몰려있다면 이노솔 조명으로 면조명을 유도하면서 넓어 보이게 할 수 있거나 천장 한 면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관이 위에 지나가는 경우는 다운라이트를 넣는데 샤워 공간에 2개, 세수하고 거울 보는 공간에 1개, 그 다음에 양변기 쪽에 1개, 방수평 조명을 넣으면 좋아요. 또 타일 세면대는 언더볼 세면대의 음영 지역에 히든 센서를 활용한 간접 조명을 넣는다면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엄청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예쁜 화장실을 원하신다면 직접 조명보다는 변기 뒤쪽이나 샤워 뒤쪽 간접 조명을 충분히 계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태리 타일만 고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욕실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타일을 꼭 이태리 타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욕실을 시공해 보니까요, 막상 시공이 끝난 욕실을 봤을 때는 중국산이나 이태리나 드라마틱한 차이는 적습니다. 제가 지금 이태리 타일이랑 중국산 타일 샘플 하나씩 들고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사실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오른쪽이 이태리 타일 아닐까요? 사실 이게 중국산 타일이거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기는 해요. 근데 중국산 타일 품질은 괜찮나요? 중국은 아무래도 OEM 생산이나 유럽의 타일 설비를 가져온 부분이 많아서 노하우나 설비 측면에서도 유럽에 뒤지지 않아요. 국산 타일보다는 중국산이 퀄리티나 QC가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전후, 좌우, 바닥까지 총 5면이니까 30에서 50제곱미터의 타일 시공이 필요한데 이태리 타일은 보통 제곱미터당 한 8만원 정도 되거든요. 중국산 타일이 25,000원 정도니까 욕실 한 칸에 약 200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타일 적게 들어가는 현관이나 주방이라면 부담이 덜 하겠지만 화장실 하나에 이 정도 예산 차이는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화장실에는 가성비 타일을 쓰고 거실 아트월이라든지 와우 포인트에 약간 심한 적용해주면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세련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몇 박스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면 됩니다. 욕실의 최적 배치 이것만 기억하세요. 욕실은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욕실 인테리어는 수치 싸움이에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욕실 배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상 표준 화장실의 폭이 2.100인데요. 기본적으로 변기 공간은 약 750, 세면대 공간 600, 샤워 공간 800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먼저 변기 자판 크기는 대부분 폭이 400 정도로 비슷해서 더 큰 걸 쓴다고 더 넓어지거나 깊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좌우 공간의 스페이스 180 정도를 지켜주시면 좋고요. 세면대 높이는 예전에는 750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통상 830에서 850까지 올리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커진 거죠. 세면대가 너무 낮으면 고개를 숙일 때 허리가 불편할 수 있고 또 너무 높으면 손을 씻을 때 물이 팔목을 따라 흘러내려가지고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평균보다 좀 큰 경우에는 간혹 변기와 세면대 공간이 여유로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세면대를 살짝 옮겨서 샤워 공간의 사이즈를 최대로 확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샤워 공간은 최소 750 정도 필요한데 성인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간섭이 없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800 이상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집에 어르신이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석에 벤치 의자를 만드는 것도 씻는 동안 쓰기 편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욕실 천장 SMC로 충분합니다. 욕실 천장 마감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SMC, 이노솔, 도장 마감인데 저는 일반적인 욕실이라면 SMC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SMC의 가성비가 압도적이에요. 다만 번들거린다는 게 좀 단점인데 사람의 상향 주시각이 한 60도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1.5에서 2.3m 이내의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라면 천장보다는 벽면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장이 그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이라든가 점검구가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SMC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SMC가 좋다고 했지만 만약 우리 표준 화장실 크기인 1.5에서 2.3m를 넘는 큰 화장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부터는 무광의 타일 위에 이 번들거리는 SMC 천장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드를 좀 깨요. 이럴 때 제안드리는 게 도장이나 이노솔 천장이죠. 도장은 정말 좋은 게 천장과 입체면에 간접 조명을 표현하고 점검구도 기획하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목공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고요. 우리 화장실을 아무리 새 걸로 해도 우리 집 천장에 있는 배관은 위층 세대 거거든요. 살다 보면 진동 때문에 이 DRF라는 배관에서 미세 누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몇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 화장실 천장이 이색이 나고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그럼 순식간에 모공 작업 플러스 도장 공정이라는 대공사로 확대되는 거예요. 수리 비용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척거보드를 잘 철거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공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노솔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솔은 무광이나 매트에서 화장실 타일의 톤의 매너가 쭉 이어지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어요. 물이 새도 해당 부분만 전문 시공팀이 보수하면 되고 습기에 매우 강하고 관리에 용이합니다. 특히 조명 전용 반투명 이노솔이나 미러솔을 사용하면 화장실이 훨씬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워집니다. 줄눈은 캐라혹시 말고 이걸 쓰세요. 줄눈 종류는 시멘트 계열이 있고 레진, 에폭시 계열이 있어요. 요즘 많이 쓰는 게 이 마페이사의 레진계 줄눈인 캐라폭시인데 저는 이거 좀 회의적입니다. 캐라폭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사실 이게 실내 건축 산업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검증된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우리 건축에서 보는 라이프 사이클은 20-30년은 바라봐야 하는데 디자인 트렌드는 몇 년 사이에 바뀔 정도로 좀 짧죠? 캐라폭시도 최근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황명과 같은 내구성 이슈로 좀 시들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도 펄 줄눈이라든지 폴리오 우레아 줄눈 이런 게 되게 핫했는데 금방 사라진 전례가 있어요. 저희는 실직하면서 3-4년 전에 쓴 마감재들이 어떻게 탈락하고 변색되고 크랙이 가는지 직접 보니까 몇 년 안 된 제품들은 좀 믿고 쓰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줄눈 추천하세요? 총 비용이 부담이 적으면서 이색이나 내구성이 제일 좋은 제품은 바로 이 캐라칼라입니다. 캐라폭시에서 만든 마페이사에 나온 줄눈제예요. 이건 시장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도 있고 부모보수할 때 재시공도 어렵지 않아요. 가격은 백시멘트 계열에 비하면 두세 배 비싸지만 백시멘트가 한 6,000원 하거든요. 화장실 한 칸에? 얘는 한 15,000원 정도 들어요. 부담이 크진 않은 거죠. 항균성이나 내 오염성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줄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실 인테리어와 다르나도 이것 때문에 망칩니다. 욕실 인테리어 망치는 주범 바로 수전이나 휴지거리인데요. 먼저 수전은 흰색이나 검은색 이런 도금류는 피하는 게 좋아요. 쓰다 보면 스크래치가 잘 나기 때문에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또 요즘 골드 계열 수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건 제조사를 통일하지 않으면 색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A사에서 나온 수전거리, B사에서 나온 수전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섞었으면 톤이 달라져서 망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상관없이 한 회사 라인의 컨셉트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또 메리수전은 저가 제품을 쓸 경우 수도 구멍이 막힌 이슈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고가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더존테크 필로토입니다. 특히 그라치아 벽매립 1203 니켈 모델을 추천드려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내구성이나 토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을 쓸 거라면 가급적 벽에서 이렇게 돌출이 되거나 벽 매립보다는 천장 매립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10곳 중 7곳이 배관 때문에 화장실 천장 높이가 2000에서 210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해바라기 수전은 배관이 꺾이면서 150mm 정도 내려오는데 요즘 키가 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머리 감을 때 헤드에 손이 닿아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쓸 거면 아예 천장 매립이 훨씬 나아요. 휴지거리 같은 것도 타일이 무광인데 유광을 쓰면 번들거리고 톤이 안 맞거든요. 되도록 무광 계열의 깔끔한 매립 휴지거리가 제일 좋고요. 특히 이런 휴대폰 거치대가 파워되면서 유광인 제품은 꼭 피하세요. 무드도 깨고 덜렁거리기 때문에 좀 비추합니다. 욕실 수납장 딱 전해드립니다. 욕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이니까 도어나 수납장도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불어터질 수 있습니다. 욕실은 도어부터 물에도 강한 ABS 소재가 좋습니다. 욕실 내부에 쓰는 수납장 도어도 폴리스티렌 소재나 고밀도 PB로 만든 동조엠보 도어를 쓰면 물에 담가둬도 멀쩡할 정도로 내구성이 훌륭해요. 그리고 수납장 형태는 슬라이딩 도어보단 좀 더 깔끔한 걸 타시신다면 플랩장, 그 중에서 플랫과 여다리가 섞여있는 복합장을 추천드립니다. 플랫장만 있으면 쓰기도 불편하고 유지보수도 귀찮거든요. 복합장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수납장 안에는 드라이기나 전동 칫솔 같은 충전 제품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편하니까 내부에 콘센트를 꼭 추가하세요. 콘센트 위치는 세면대 반대쪽, 그러니까 대각선 위치가 좋습니다. 세면대 바로 앞에 있으면 거울을 보면서 드라이기 쓸 수가 없거든요. 만약 화장실이 조적병채나 경량벽체라면 벽속을 파서 수납장을 매립해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깔끔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간혹 세면대 하부에 서랍을 만들기도 하는데 배관이 있어서 수납력이 많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서랍보다는 오픈 선반을 구성해서 바스켓 같은 걸 놓는 게 더 실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환기와 배기,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욕실 쓸 때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바로 습기랑 냄새예요. 이 두 가지만 잘 해결해도 항상 쾌적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휴젠트를 넣으면 좋은데요. 저는 휴젠트보다도 흰펠 제로크 프라임을 추천합니다. 이게 자동 제습이 가능해서 사용 목적이 잘 맞고 구조적으로 휴젠트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낮거든요. 전자제품의 수명은 열과 습도에 반비례합니다. 습하고 뜨거울수록 잘 고장나는 게 모든 전자제품의 공통점이에요. 휴젠트는 드라이 기능을 목적으로 세면대 앞에 두려고 보면 기가 커서 천장배관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는 경우도 생겨요. 반면에 제로크 프라임은 일반 환풍기 크기와 비슷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기에서 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급기도 중요해요. 단순히 배기만 이루어진다면 공간에 음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기를 넣어줘야 냄새 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모든 하수관이 한 라인에 연결돼 있고 배수할 때마다 층마다 다르지만 음압이 생기거든요. 만약 내가 화장실이나 세탁기 배관을 연장할 거라면 풍기 밸브를 꼭 넣으세요. 피딩 안에 연결된 배수관의 음압이 줄어서 역류가 줄어들고 배수가 원활해집니다. 화장실 유가 잘못 고르면 청소할 때마다 후회합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제일 짜증난 게 뭐죠? 바로 배수구예요. 머리카락 끼고 물때도 끼고 지저분해서 만지기도 싫죠. 제가 관리도 편하고 보기에도 예쁜 유가 딱 추천해 드릴게요. 도무스 사각 라인 유가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배수도 잘 되고 관리하기도 제일 편해요. 타일 유가는 아무래도 배수 구멍이 좁고 타일 덮개 무게가 있어가지고 쓰기 좀 불편해서 요즘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물을 거의 안 쓰는 세면대 하부라면 저는 타일 유가 써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트렌치 유가는 보기에는 커 보여도 배수구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수 속도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이 사이드에 이물질이 남는 게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보다는 도무스 사각 라인 유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악의 욕실 인테리어는 이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변기 뒤에 벽을 파두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 정말 욕실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너무 떨어뜨리는 최악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욕실은 일단 실용성이 중요하고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유지보수하기 쉬워야 해요. 이렇게 젠다이 할 때 벽을 파서 면을 여러 개 만들면 공정 작업량도 늘어나고 매끈하지 않게 되고 음영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하기 불편해져요. 그래서 벽체를 그냥 일자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변기 뒷벽을 파던 이유가 첫 번째는 문이 열리는 반경에 걸릴까봐, 두 번째는 젠다이를 만들면 오수관 위치를 옮겨야 했었는데요. 변기를 직수형 일체형 변기를 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직수형이 수압에 예민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 수압이 적정 수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주변에 물어보거나 수도꼭에 틀어놓고 감으로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수압계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0.2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적정 수압이라고 보고 일체형 변기를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스탠리 변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아서 문간섭도 없고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샤워 파티션은 그냥 타일로 하세요. 타일 표면은 기본적으로 소수성, 즉 물하고 안 친해요. 유리에 물자국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타일은 그런 관리성 너무 좋고요. 안전성이나 디자인적인 느낌도 너무 좋죠. 일반 사이로 만들면 기피를 이용해서 매립 선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욕실이 좁다면 요즘 폼세라믹 같은 좋은 자재들도 나와서 간단하게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파티션, 그 중에서 반반 섞는 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벽을 만들기 위한 자재 비용이 좀 들고 타일 시공과 줄어들지 않은 아웃코너 때문에 돌리커 시공이 필요하고요. 유리 시공비도 또 추가로 들어가요. 넓어 보이려고 기획했지만 물때 관리 어렵고요. 욕실 문 딱 열면 유리 너머로 막 널브러져 있는 욕실 집기들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막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요즘 SNS 보면 고급스러운 호텔 욕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만들려면 얼마나 들까요? 변기, 세면대, 욕조 이 세 가지만 딱 들어가 있는 표준적인 화장실 사이즈라면 개수당 최대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예산이 올라갈수록 만족도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요. 제가 수백 개 화장실을 진행해 보았을 때 욕실에 아무리 좋은 변기나 집기를 넣는다고 만족도가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화장실은 공간 연출, 조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선시해서 집기와 타일을 골라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화장실에 사용하는 독이나 타일 같은 자재는 실내에 쓰는 도배나 마루와 달리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긴 게 특징이에요. 일반 한 번 설치한 후에는 다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욕실은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가 쉽고 관리가 편한 방향으로 설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욕실 인테리어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한독의 홍철균이었습니다.